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공작 정치의 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제 또 충격적이었던 소식이 있었죠. 뭐냐? 이번엔 세월호 참사 때 책임이 있는 논란의 인물이 국정원장으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관련된 내용 일단 중앙일보의 기사를 좀 먼저 보시고 나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텐데, 참고로 중앙일보의 기사는 어느 정도 걸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함께 보시죠. 실력 있는 사람 찾아라 라고 하는 윤석열의 특명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장에 김규현을 발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 정부에선 주로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이 두터운 측근을 국정원장에 기용해 왔는데, 윤석열,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안보 업무를 해본 실력이 있는 입증된 인사를 찾으라고 주문했고, 그런 인물을 찾아서 김규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명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규현 외교부 북미 1과장의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를 했고, 또 공사를 거쳐서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미통 인사로 꼽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뒤 물러났다라고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에 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해외, 대북 정부 업무에 중점을 둔 첩보 조직으로 국정원을 키우도록 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부분만 공개로 진행되고, 대북 정보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다루는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라고 관련된 인사청문회의 어떤 일정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이 내각 구성원들을 봤을 때 제가 불안당 내각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5월 10일 불안당 정부의 시대라고 불려야 될 정도로 여러 어떤 소식들이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이제 그 정점을 찍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또 청산되어야 될 이 적폐 기득권 중에 한 사람이 지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연장, 다시금 되돌아가는 도돌이표를 찍어버린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또 인선 소식이라고 보고요. 자,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보고 시각을 또 이제 조작을 했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된 바가 있었던 김규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외교안보 수석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다시금 정부로 불러들인 겁니다. 자, 체포돼서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논리로 아마 무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도의적 책임과 그 행위의 정당성마저도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소름 돋는 인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측근 인선이 아닌 전문가 인선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인수위가. 그리고 그 인수위의 이야기를 여러 언론들이 받아 써주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이 인물이요, 윤석열 경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특보를 맡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 외교안보 특보를 경선 과정에서부터 맡으면서 주요 요직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윤석열 당시 그 후보와 어떤 친분을 쌓아왔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윤석열의 어떤 친분이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윤핵관의 입김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는 특히나 그 앞선 이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자도 그렇고 공작 전문가들이 계속 눈에 띕니다. 자, 김규현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있어서도 저는 그의 앞으로의 행보와 향후에 어떤 국정원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이 또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것 역시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고 봐요.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참사의 보고 시간을 조작했던 사건,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당시 그 세월호 참사의 최초 인지 시점이라고 언급했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이었죠. 근데 그때 했던 소리가 뭐였냐면, 청와대는 YTN 뉴스 속보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9시 24분에 청와대 내부에 해당 사실이 전파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쳐왔었죠. 그런데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19분에 인지해서 24분에 전파를 했다라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미 그 이전부터 청와대는 사고를 인지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기관리센터가 국가안보실과 정무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어떤 153명의 인원에게 이 상황을 전파하려고 하는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언제였냐면,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9시 19분이 전파 시점이었어요. 24분이 전파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19분이었어요. 9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9시 19분에 전파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사안을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을 때,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최초
최초의 인지 시점은 9시 9분 안팎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위기관리센터가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이 뭐냐면 관계 기관들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게 되면 9시 19분에 인지를 했는데 30초 만에 문자를 발송한다? 그게 9시 19분 34초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인지한 다음에 바로 34초 만에 문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한 시점과 발송한 시점이 맞지 않은 완벽하게 위조된 시간인 거죠. 따라서 당시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이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신속한 대응의 어떤 비판을 막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보다는 회피를 하려고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작하고 그 밖에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국회에다가도 인지경위와 시각을 허위로 자료를 또 작성해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박근혜 씨 탄핵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어요. 근데 출석을 해서 그때 역시도 청와대의 인지시각을 허위로 증언을 했던 위증 혐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 혐의에 대해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특조위의 판단이 있었는데 결국 검찰의 조사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당시 재판에 출석해서 했던 그 증언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뭔 얘기했냐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박근혜가 아닌 해경과 선장에게만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책임과 그리고 또 박근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금 고개를 내민 공작정치의 달인들에 대해서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김규현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나 공작정치의 달인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조작, 위증.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NSC 사무처장이면서 안보실 1차장으로 지명된 김태효 내정자. 김태효 내정자도 그 과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서 530 심리전단을 통해서 정치 개입에 정치 개입을 했던 그 실무자로서 그 어떤 재판을 받은 바도 있었고요. NLL 대화록 유출 관련돼서도 의도적으로 정치권을 뒤흔들기 위해서 유출했던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던 거 역시도 김태효 내정자죠. 그리고 나서 이 김태효 내정자 역시도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만큼이나 정치 공작의 달인으로 지목되는 인물인데 근데 또 공작 정치의 달인 또 누가 있습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만만치 않은 정치 공작의 달인이죠. 국정원 엑스파일, 오일게이트 사건, NLL 대화록을 허위로 이제 선거 공작에 활용을 하면서 선거 공작의 어떤 공동 기획자로도 지목을 받고 있고요. MB 정부 당시에서 그때 당시 여론전과 심리전을 통해서 정말 재미를 쏠쏠하게 봤던 전문가들이 다시금 윤석열 정부에서 섭외를 마친 거죠. 특히나 김규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또 잘 주목해야 되는데 앞서 김태효 내정자도 그렇고 권영세 내정자도 이 문제지만 자 김규현 내정자는 우리가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언급했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내각 구성의 인사검증을 위해서라면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국정원까지도 동원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때 수준이나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더 활발하게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전사 10만 명 육성 정책을 공약으로 또 최근에 또 발표를 했던 것과도 함께 고려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김기현을 내정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여론전을 위한 바탕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안당의 정부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선동과 공작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론의 물타기 행위 그리고 이어지는 이 국정원과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법무부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법무부가 운영하게 될 이 수사기관 지휘하게 될 수사기관을 통해서 얻게 된 인사검증의 명목으로 수많은 또 사찰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공작정치의 달인들과 함께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기획해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수많은 여론 공작 그리고 정치권에서 공작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 내부의 결속을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하는 수작들도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또 주의 깊게 또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떤 정부든 간에 2번, 3번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비판을 해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